국군의 날인 어제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개천절 연휴와 함께 엿새 동안 이어지는 징검다리 휴일이 됐는데요.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제주에서 황금 같은 휴일을 보내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울창한 나무숲 아래 펼쳐지는 고즈넉한 호수.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호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맞으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듭니다.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급하게 이제 제주도 일정을 잡아서 다른 일정은 정확히 못 잡았는데 일단은 저희는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중점적으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济州岛非常漂亮，济州岛的天很蓝，然后还很美，然后我是建议中国的游客可以来济州岛度假，我很推荐这里。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생겨난 징검다리 휴일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임시 공휴일인 어제부터 오는 6일까지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은 23만 4천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임시 공휴일인 어제 3만 6천 명을 시작으로 개천절인 3일에는 가장 많은 4만 5천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천절인 3일에는 제주편 항공기 예약률이 94%까지 치솟아 만석 수준.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관광업계들은 반짝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만약 사업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입지를 검토하는 절차가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객관적인 검토 기준도 없고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 보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 추진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 한화그룹은 지난 4월 26일 사업 승인 절차의 첫 관문인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입지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 어떤 내용들이 검토됐는지 분석했습니다. 위원들이 숙박시설의 객실 규모가 크다며 평화로변으로 규모가 있는 숙박시설이 집중 배치돼 있어 이런 오점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업자는 펜션과 같은 숙박시설이 사양길에 있고 1박에 7, 80만 원 하는 고급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존재하는데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객실 규모 1000실이 적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도내 숙박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 논의는 없었습니다. 핵심 관광시설의 하나인 지브리 테마파크 도입에 대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측에서 요구하는 세부 내용이 없다고 위원 한 명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사업자는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3,400억 원을 투자해 지브리 파크를 유치했고 5년 동안 공을 들였을 정도로 난관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브리 파크를 끝까지 도입하겠다면서도 유치가 안 되더라도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다며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내비칩니다. 숲을 주제로 하는 핵심 관광시설을 구현할 계획이 미흡하고 미사 여구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추가 논의와 검토는 생략됐습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거친 오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지하로 흘려보낼 것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사업자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된다며 즉답을 피했고 추가 논의는 없었습니다.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 입지 검토 회의는 1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회의 결론은 완충 녹지 설치와 교통 처리 계획 검토, 중수도 사용량 확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제시 등 6가지. 숙박시설 규모와 사업 계획의 타당성, 환경 훼손 논란과 관련된 핵심 쟁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위반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자문을 합니다. 대략적인 것만 가지고 지금 그 사전 입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의견들이 가지는 않고요. 개발 사업 승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객관적인 사전 검토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검토합니다. 한라산과 오름 등 경관권을 독점하여 침해하는지, 객실수와 건축 연면적 등 시설 규모가 적정한지, 기존 숙박업소와 소상공인 등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은 아닌지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입지 검토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1조 7천억 규모의 대규모 개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도 채 안 되는 회의, 그리고 1차 회의로 끝. 그 회의 내용 안에서 객관적인 검토 기준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 입지 검토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재검토와 제도 개선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살펴봤더니 입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부산 MBC 박준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견본 주택입니다. 최고급 브랜드와 다양한 커뮤니티를 앞세워 최근 분양에 나섰습니다. 이 아파트가 내세우는 건 무엇보다 바다와의 근접성입니다.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과 직선 거리로 6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1233세대 대단지로서 배우로는 황령산, 앞으로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집 마당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시장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광안리와 해운대 지역 해변을 끼고 있는 바다라인 아파트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 아파트 가격이 평균 40% 올랐는데 수영구는 96%, 해운대구는 76% 올랐습니다. 사상구와 중구, 영도구, 사구 등은 10%대 상승에 그쳤습니다. 한강 조망권이 서울 아파트 시세를 좌우하는 것처럼 부산도 유명 해수욕장 바다 접근성과 조망이 매매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이라든지 서울숲 같은 그런 조망들이 특별하게 선호가 되고 있는 상태고, 부산은 이제 서울과 다르게 바다 조망들이 아주 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다만 해안가 아파트 입지 선호도가 커지면서 지나친 고분양가 논란과 이에 따른 미분양 물량 증가 문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들의 경우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금 계획과 미분양 물량 변동 추이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요즘 신입 직원을 선발할 때 정규직 채용에 앞서 인턴으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턴과 정규직은 임금이나 복지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성과급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한 채용형 인턴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 MBC 조재한 기자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채용형 인턴으로 뽑힌 330명은 2개월에서 6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인턴 기간 성과급 지급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턴 기간에도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015년 채용형 인턴을 최초 도입했는데 이전 수습 직원 채용 때도 성과급은 수습 기간을 제외했다며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턴 기간 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했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인턴 때와 대부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교 대상 근로자는 채용형 인턴 이전에 뽑던 수습 직원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라며 성과급 차별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은 채용형 인턴을 거친 직원 330명에게 성과급 등
7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에도 한국가스공사에 채용용 인턴으로 입사한 280명이 성과급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한 데 이은 두 번째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연수는 사실 사용자의 사업상 필요로 이루어지는 좀 필수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한 인턴들에 대해서 차별이 금지된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용용 인턴에 대한 이딴 차별 금지 판결로 기간제와 수습, 인턴 등 점점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가 사용자 측의 비용 절감 수단만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오늘은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긴 소매 옷을 챙겨 입으셔야겠는데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공기가 쌀쌀해졌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 2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도 가끔 내리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금요일 새벽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어제 30도까지 올랐던 서귀포는 7도가량 내려가서 오늘 낮 기온 24도에 그치겠고요. 제주는 22도까지 떨어지면서 서늘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비가 그치고 오늘은 종일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산지와 추자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20도, 서부 지역 20도, 동부 지역 19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이 되어도 기온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북부 지역 22도, 서부와 동부 지역 21도에 그치겠고요. 산간 지역 14도 예상됩니다. 평년 기온은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여객선 이용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인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5m까지 무척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와서 해안도로와 방파제에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8호 태풍 끄라토는 내일 대만에 상륙한 뒤 세력이 약해질 전망인데요.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로 인해서 제주도는 주말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갯바위 낚시객들이 파도에 휩쓸려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귀포시 황우지안 선녀탕 주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50대 남성 2명이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왔지만 다른 한 명은 바다에 빠진 뒤 실종돼 해경이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당시 2에서 3m 정도의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추자도 횡간도 북동쪽 11km 해상에서 0.9톤급 양식장 관리선이 침수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완도 해경과 함께 추자도 우두도 북쪽 9km에서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선박을 발견해 승선원 2명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횡간도 주변에서 낚시 활동을 하다 기상 악화로 회항하던 중 선미에 물이 차올랐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넉 달 연속 감소했지만 악성 물량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2,430호로 전달보다 2.1% 줄어 지난 4월 이후 넉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1,409호로 전달보다 2.9%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기준 제주 지역 주택 인허가 건수는 1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7% 급감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제주 지역 제조업체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영업실적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21일부터 2주 동안 제주 지역 제조업체 79곳을 대상으로 올해 영업이익의 목표 달성 수준을 조사한 결과 78.5%가 목표에 미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39.6%가 내수 소비 위축을 가장 많이 꼽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륜 자동차 합동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이륜 자동차의 굉음과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달 한 달 동안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주요 내용은 배기소음 기준 위반과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에 대한 긴급 보수가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1전망대부터 데크 종점까지 700m 구간에 대해 긴급 보수를 진행하기 위해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탐방객들의 발길과 바닷바람으로 송악산 탐방로에 설치된 데크는 수명이 짧아 일부 구간씩 정비하고 있는데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탐방로와 송악산 도립공원 곳곳에 현수막과 안내문이 게시됐습니다. 2052년에 고령 인구 비중이 10명 중 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은 제주 지역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오는 2038년에는 31.5%, 2052년에는 40.9%까지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올해 도내 고령 인구 비중은 18.1%로 전국 평균 19.2%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